실천 윤리학 나눠서 봅시다. 규범 윤리학을 두 개로 나눈다라고 했었죠.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냐라고 막 물어보는데 교과서는 14쪽 여러분 넘겨서 보시고요. 프린트는 1페이지 오른편에 동그라미 3번 놓고 볼게요.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크게 규범 윤리학을 두 개로 나눴어요. 둘 다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둘 다 규범적인 성격이고요. 우선 이론 윤리학부터 보시면요. 말 그대로 이론, 무언가 설명을 막 하는 거겠죠. 첫 번째 점에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기준을 막 말해줘요. 두 번째,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 가능한 도덕 원리를 탐구한다. 세 번째, 도덕 원리,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갖는다.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런 판단을 내려야 돼 라고 말해요. 이 뒤에 배우게 될 의무론이나 공리주의나 덕윤리 기타 등등등 이런 윤리학을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제 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다양한 도덕 문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제가 도덕이랑 윤리랑 자꾸 혼재해서 쓰고 있네요.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론 말로 떠드는 걸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사람들한테 행동을 일깨워줄 수 있는 윤리학이 필요해져요. 그게 바로 실천 윤리학.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의 성격을 지니고 있겠죠. 이 실천 윤리학 보시면요. 이론 윤리를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에 적용해요. 여러 윤리 문제에 적용해요. 실제 두 번째 점에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윤리적 원리를 적용해요. 인간의 삶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해요. 이럴 땐 이렇게 사는 게 좋아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생명윤리, 정보윤리, 환경윤리 등등등을 말해요. 세 번째 점 봅시다.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 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학제적 접근을 중시해요. 이 학제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둘 이상의 학문 분야와 관계됐다. 요즘 말로 하면 콜라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 다양한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 가지 학문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꽤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 이런 게 필요하겠네. 저 학문에서 뭔가 얻어가는 게 있겠게 하면서 두 가지 이상 여러 가지 학문의 조언이나 전문적 지식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다, 유기적이다, 학제적인 성격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실천 윤리학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면 적용한다, 해결한다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돼요. 그럼 실천 윤리학 등장 배경에 대해서 볼게요. 프린트는 동그라미 4번이고요. 우리 교과서는 14페이지 중간 부분 지나가고 있어요. 봅시다. 프린트 볼게요. 동그라미 4번에. 실천 윤리학이 왜 나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현대사회 윤리 문제를 단순한 윤리적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어려워요. 왜요? 다양하고 복잡해서 한 가지로만 못해. 두 번째, 세계화, 정보화 등 사회의 문화적 변화,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단 말이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윤리 문제가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뉴스만 봐도 정말 막 혼란하다 혼란해 이러잖아요. 그쵸? 혼돈의 카오스가 막 5만 가지 문제가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라고 실천 지침을 내려주기 위해 실천 윤리학이 등장하게 돼요. 이 현대 사회가요. 여러분 진짜 제가 어렸을 때랑 좀 많이 달라요. 지금 2020년이랑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사회랑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정보 윤리만 보더라도요. 제 선생님이 나이가 이렇게 막 드러나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폴더폰 썼을 시절이랑 지금 스마트폰 쓰는 시절이랑 예절이라던가 이런 게 완전히 다 다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좀 현대사회 아무래도 이렇게 시대가 너무 빨리빨리 변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윤리 문제 특징 볼게요. 이거는 교과서에는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현대사회 문제를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예쁘게 해놨어요. 우선 동그라미 1번부터 봅시다. 파급 효과의 광범위성,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넓어져요. 이 요나스라는 아저씨가 이 뒷부분에 환경윤리에 나올 텐데요. 이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요. 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도덕적 숙고의 간격. 자, 기술은 엄청 많이 발달하는데요. 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판단하는 거, 이 기술이 잘못됐는지,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기타 등등등. 이 과학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요. 이걸 갖다가 윤리적 공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간격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지금 현 세대의 문제가 미래 세대에게도 위협할 수 있어요. 미래 세대에도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환경 문제 같은 경우 되게 여러분 딱 와닿죠. 지금 미세먼지 심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딸내미가 태어나고 아들내미가 태어났을 때 이 지구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고요. 동그라미 2번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제가 예를 들어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놨는데요. 교과서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자, 15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에 최근에는 이라는 부분 찾았니? 자, 거기 보시면요.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이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자, 여기서도 불분명의 문제 나타날 수 있겠죠. 아니면 프린트에서 환경오염의 문제. 온실가스를 막 배출한 기업의 책임인지 아니면은 이 기업의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업의 활동을 허용해준 정부의 책임인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건가 아니면 그 기업의 상품을 사서 쓰는 개인인지 기타 등등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뒷부분은 환경윤리에서 또 나와요. 동그라미 3번. 또 전통적 윤리 규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생명윤리라는 단원에 들어가게 되면요. 인공임신 중절이라는 파트에서, 이제 이 논란에 대한 파트에서 이 배아, 수정한 지 16주였나, 4주였나. 제가 표현을 하기로는 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점박이 이거 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이제 엄마 뱃속에 이제 점 아이가 착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인간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막 기타 등등등. 수정 후 8주까지군요, 여러분. 수정 후 8주까지인데, 자, 2달 정도 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개체라고 해야 되나? 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건데, 8주 이후엔 태아라고 해서 사람 모습의 상태로 이제 애기가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인간으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교과서 46쪽 남으면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기타 등등등의 혼란한 문제들을 옛날 옛적 윤리 규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실천윤리학이라는 친구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1년 동안 이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현대사회 문제를 과연 우리가 고등학생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풀이 한번 프린트 한번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